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을 심층 진단하는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 선거를 둘러싼 내용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성경의 시편을 아름다운 선율로 엮은 시편 찬송가가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 시즌 특색 있는 캠프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각에선 교인 수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진단부터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찬 북뉴스는 고려신학대학원 박영동 교수를 초청해 한국교회 위기를 진단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박 교수의 책 일그러진 한국교회의 얼굴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박 교수는 급격한 교인의 감소와 성장 둔화 현상을 한국교회 위기로 진단해서는 안 된다며 목회자들이 성공하려는 종교적 야망과 성장제일주의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적인 성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진정한 성장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박 교수는 한국교회 수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와 복음의 본질을 희생시킨 대가로 이루어진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도 본질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일그러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낱낱이 다시 한번 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 자정하고 회개하는 그 능력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박영동 교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교회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선 목회자들의 각성과 회개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거룩한 명분과 비전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우리 목사들의 종교적인 야망과 육신의 열심이 처리되고 죽어야 할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해결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부 분열로 총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가 3차례나 무산됐습니다. 감신대 총장 선거 파행은 지난 5월 있었던 총장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 발표 이후 9명의 이사들이 후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한 달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감리교 신학원은 당초 5월 31일 열린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에 오른 현 박종천 총장과 송성진, 우호정 교수 중 1명을 총장으로 선출할 계획이었지만 후보 선출 과정에 불만을 품은 이사들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달 20일 진행된 이사회도 같은 이유로 연기됐고 4일 열린 이사회 역시 간담회로 대체됐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오는 13일 다시 이사회를 열고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대 측 이사들은 총장추천위원회의 올바른 설명 없인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민정입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관련해 정부가 중국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중국 측은 불법 조업 단속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제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언급은 없어 사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하반기 중국에서 열릴 한중 어업 문제 협력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첫 회의가 5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어촌 피해에 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구체적인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팽팽한 설전 끝에 의원들은 농해수위에 개정안을 마련한 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30대 젊은 검사가 과로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수공안부서 인력을 줄여 형사부로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자살한 김모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상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 검사의 유족과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도 금수저에겐 예외였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총 2조 1,896억 원으로 예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율로만 보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상속세는 2013년부터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 신고세액은 25%,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게서 받아낸 세금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강원도 정선에서는 승용차가 하천에 추락해 4명이 실종됐습니다. 경기도 가평, 의정부, 포천 지역은 주택이 침수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서울에서도 일부 교량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성경의 시편에 곡조를 붙여 부르는 시편 찬송가. 우리에겐 종교개혁가 칼빈을 통해 보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여러 나라에서 널리 불려지고 있지만 한국에선 여전히 생소한 개념인데요. 이번에 300곡이 넘는 시편 찬송가가 책으로 출간돼 관심을 모읍니다. 김지련 기자입니다. 익숙한 노랫말의 찬송이 교회 안에 울려 퍼집니다. 바로 시편을 곡의 운율에 맞춰 편곡한 시편 찬송가입니다. 고려서원은 시편 150편과 2009년 한국에서 출간된 칼빈의 제네바 시편 등 330곡이 수록된 시편 찬송가를 출간했습니다. 한국의 시편 찬송을 처음 소개하고 보급한 서창원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찬송은 시편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하나님께 접근하는 최고의 길은 사람의 의논과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시고 명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방식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 논찬위원으로 나선 이성호 교수는 시편 찬송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공교회성의 회복이라며 시편 찬송이야말로 교파를 막론하고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비록 개혁교회를 추구하는 여러 교회들이 여러 교단에 속해 있지만 이 시편 찬송이 널리 보급된다면 실질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찬송가 330곡 중 300곡 이상을 편역한 김준범 목사는 한국교회에서도 시편 찬송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널리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시편 찬송이 이상한 찬송이 아니구나, 오히려 성경적이고 가장 역사적인 그런 교회 찬송이구나 하는 것을 좀 알고 교회로 돌아가서 그 시편 찬송을 조금씩 부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초기 선교사들이 복음 성가를 주로 보급해 시편 찬송이 생소하게 여겨져 왔지만 2001년 고려서원이 시편 찬송 20곡을 소개하며 보급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2004년에 120곡이 수록된 시편 찬송가가 발행됐으며 2009년 서창원 목사가 칼빈의 제네바 시편 전체를 편역해 출간한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여름방학과 함께 찾아온 수련회 시즌. 교회와 단체들마다 캠프 준비가 한창인데요. 올여름 함께하면 좋을 캠프를 소개합니다. 비전 캠프는 7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개최합니다. 특히 청소년 캠프엔 김요한 목사, 이성호 목사 등이 강연자로 나서며 소리일과 PK, 힐링이 찬양 콘서트를 실시합니다. 수련회 장소를 방문해 영화를 상영해주는 찾아가는 영화관 프로젝트도 진행됩니다. 기독교 영화 전용관 필름 포럼은 교회가 저렴한 가격에 기독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기적을 믿습니다 특별전을 기획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개막작으로 꼽힌 드롭박스와 주기철 목사의 일대기를 다룬 일사가고 등 다양한 기독 영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영남신학대학교는 영어 실력은 물론 신학까지 키울 수 있는 제1회 영어 성경 캠프를 개최하며 주바라기는 좋은연애연구소 김지윤 소장,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 등을 강사진으로 내세워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김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 당국의 교회 탄압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저장 성주는 십자가 강제 철거에 이어 성도들의 11조 헌금과 기부금을 당국에 반납하길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산당 관료가 예배 때마다 발언 기회를 요구하고 교회에 공산당원을 위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선교단체 차이나에이드는 지난 수년간 중국 내 기독교 박해가 심화되고 있으며 당국의 이번 명령은 직접적인 기독교 강력 탄압 체계라고 비판했습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가 숭실대학교 제21회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김사만 신임 이사장은 1945년생으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명성교회 원로 목사이며 한남대학교와 아세아나 신학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아가페 한국외항선교회 이사장이자 한국교회 봉사단 대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사만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0년 5월까지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가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아온 A 목사에 대해 출교를 선고했습니다. 중부위원회 재판위원회는 A 목사가 권사와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문제 삼은 교인 19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점 등을 범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재판위원회는 성직자인 피고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출교 판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A 목사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제106차 총회 의장단 및 총무 예비 후보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장단에는 총회장,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이 포함됩니다. 총회장 후보에는 새소망교회 박중철 목사, 성일침례교회 윤덕남 목사, 성광침례교회 유관재 목사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장단과 총무선거는 내달 26일 후보자 등록, 29일 후보자 공청회를 거쳐 9월 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